안녕하세요. 박종선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최승현입니다. 이번 IT 융합특론 기말 발표로 플렉스 PDA를 사용한 트렌치 캐패시터 모델링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한 모티베이션,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플렉스 PDA 임플레멘테이션 파트에서 모델링, 코드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이킨런 등을 사용한 데이터 처리 같은 건 어느 정도는 해보았지만 플렉스PD나 넬로고를 사용한 소자 레벨 시뮬레이션은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주제를 정하던 중 저희 회로연구실 연구 분야 중에 인베디드 메모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D램이 있습니다. 이 D램에는 트렌치 캐패시터라는 캐패시터가 사용되는데 이거를 플렉스PD로 구현해보는 것을 과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간단한 모델링이지만 항상 이제 회로 수준에서 보던 것을 소자 내부에서 관찰한 점이 이번 수업에 있어 많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기말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SRAM과 DRAM의 1비트 셀을 나타내는데 두 메모리 모두 워드라인, 비트라인의 충전 방전을 이용해 동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SRAM은 속도가 빨라 CPU 캐시에 사용되고 D램은 트랜지스터 한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적도가 높아 용량이 큰 램에 사용됩니다. 그중 이제 D램의 특성으로 SRAM에서 크로스 커플링된 인버터가 데이터를 잡아주는 것과 달리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 차지를 잡아주지 못하고 리키지 전류에 의해 차지가 방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D램의 경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리프레시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캡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하지만 캡이 크려면 단면적이 커야 하는데 메모리 크기를 줄이고 메모리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캡의 면적이 작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 트렌치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캐패시터는 단면적이 커야 하기 때문에 매우 좁고 깊은 구멍을 만들어서 이를 캐패시터로 사용함으로써 저면적으로 높은 캐패시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TSMC의 트렌치 캡을 보여주는 건데 이 폭과 깊이의 비율이 매우 큰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이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00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갖는 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플렉스 PD 임플레멘테이션을 위해 트렌치 캡을 모델링한 사진입니다. 메탈, 유전체, 메탈, P 서브스트레이트로 캐패시터를 모델링하고 서페이스와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해 단면들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PD 라이트 버전의 메쉬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어서 캡을 좁고 깊게 만들 수는 없었고 남은 형태도 계속해서 간소화하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영역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드입니다.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해서 캡을 구현하였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과 전압식을 선언하고 모델링한 캐패시터의 경계면들을 설정해 준 뒤 각 경계면의 전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리전 부분에서 경계면 사이의 캡의 형태를 이 아크와 360도를 사용해서 원통형으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 전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코드를 런하게 되면 이제 경계면과 그 사이 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원통형 캡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위쪽 그림은 전압, 아래 그림은 유전율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메탈과 유전체의 유전율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안쪽 메탈 전압을 1V, 바깥쪽 메탈 전압을 0V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종과 횡으로 자른 단면에서 캡 내부의 전압이 차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플렉스 PDA 툴을 사용해 D램에 사용되는 트렌치 캐패시터를 모델링 해보았는데 간단한 예시를 통해 디바이스 레벨 시뮬레이션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툴 사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메쉬 사이즈에 제한이 있는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회로 내부의 소자까지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